네, 태교를 활용한 효인성 교육의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효사상 속에 내포되어 있는 생명 존중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물학적 본능과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우리의 문화와 특성에 맞는 효인성 교육은 태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태교는 한 생명의 잉태를 매우 중대하고 인격적이며 교육적인 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하여 후세에게 널리 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전통 태교 전문서인 태교신기를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필연적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도 비혼, 이혼, 미혼 또는 재혼 등으로 오늘날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출산 기피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취업의 어려운 현실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과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집값과 노후 걱정으로 한 명의 자녀를 낳기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새 생명의 신비로움과 기쁨의 선물이며 또한 고통을 견뎌내며 회복의 긴 터널을 지나 어머니가 되기 위해 겪게 되는 수고와 불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을 견뎌내어 아기가 탄생한 뒤 확 달라진 인생의 풍경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진정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인간의 성품이란 지식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지니고 나오는 성품은 평생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갖추게 되는 성품은 가정과 사회, 국가의 문화 속에서 말과 행동, 태도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 한 살을 부여하고 생후 1년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계산법에서 볼 수 있듯이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면 출산할 때까지 다양한 금기사항을 지키는 관습으로 태아를 귀중한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며 임신부는 행동거지와 마음을 바르게 하므로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낳는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효인성 교육에 있어서 인간 최초의 교육이라 할 수 있는 태교를 논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합니다. 효인성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효는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태교의 이해. 인간에게 최초의 학교를 할 수 있는 태교는 인류가 생긴 이래 존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태교란 태중교육 또는 태내교육이라 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의 근본이며 훌륭한 조기교육이었던 태교는 아기의 미래의 기반을 구축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시기이므로 임신 10개월의 기간 동안 모든 일체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보고 듣는 것, 느끼고 생각하는 것, 먹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기의 품성과 건강, 지능,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태아의 뇌는 태중에서 형성되고 태아가 2개월이 되었을 땐 신체어를 쓰며 3, 4개월에는 사고하고 4개월 이후부터는 좋고 싫음을 표현하며 6개월 이후부터는 기억하고 7, 8개월 이후부터는 의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는 데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 있어서도 태교는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보다 앞서는 교육으로 존재 가치가 충분하며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계승되어야 합니다. 29쪽 우리나라의 전통 태교에 관해서는 중국의 태교 이론이 전해지게 되면서 고려 말 정몽주의 어머니 이 씨가 태중훈문이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태교에 관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태교 문헌들은 부녀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범서에서 태교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규범서로는 규범, 내훈, 연려전, 개녀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소해황후의 내훈에서도 효인성을 갖춘 자녀를 얻기 위해 태교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교에 관한 문헌들을 집대성하여 태교의 이론과 실제를 원리부터 구체적 방법으로 체계화한 본격적인 전문 태교서인 태교신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조상들은 태교를 가장
공경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근본을 바르게 하고 바른 인성을 만드는 기초 교육으로 여기며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교신기는 이 사주당이 1800년에 저술하였으며 1801년에 그의 아들 유희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원작을 한글로 번역하여 10장으로 나누고 음과 풀이를 이치에 맞고 알아듣기 쉽게 하여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교신기는 이 사주당이 자신이 읽은 경서와 사서, 의서 등에서 태교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4명의 자식을 낳아 기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저술한 태교 백과사전입니다. 그 핵심을 태교신기 1장에 태어나서 받는 스승의 10년 가르침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가르침보다 못하다라고 하며 자녀의 성품이 태중에서 형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전통 태교는 항생명의 잉태를 중대하고 인격적이며 교육적인 관계의 시작으로 인식하여 후세에 널리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인성 교육을 위한 태교 방법에서 첫 번째로 교육의 근본은 태교로 시작해야 합니다. 태교를 통한 부모의 바른 마음과 행동은 한 생명의 인성을 함양합니다. 가족의 상호관계 속에서 임신부는 따뜻하고 애정어린 손길과 정서 안정이 타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왕실에서도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왕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태교를 통해 가능하다는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교신기 1장에 보면 사람의 성품은 하늘을 근본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기질은 부모로부터 받아 이루어진다.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점점 타고난 성품을 가리게 된다. 부모가 낳고 기름에 어찌 상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 하며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준 성품과 부모에게서 받은 기질로 형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편향된 기질은 성품을 흐리게 하여 바른 성품을 가리게 되므로 태중에서부터 태아의 기질을 바르게 하여 출생 후까지 부모의 기름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교로서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말한다면 태교는 백년대계의 주춧돌을 세우는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태교는 부모의 닮아감입니다. 태교신기 10장에 태교는 본래 자손들로 이루어진다. 아내와 시집가는 딸에게 꼭 악을도록 하여 효도롭고 공손하도록 하며 대대로 의로운 일을 행하도록 한다. 군자의 가르침은 본래 태교에서 이루어짐보다 앞서지 않는다. 그 책망은 부인에게 미친다. 그러므로 현명한 부인은 변변치 못한 사람을 가려내어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명한 부모의 노력으로 효도하고 공손하며 의롭게 키운 자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교는 한 개인이 존재 가치로서뿐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데 큰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아기의 한 인간의 성품과 기질이 영향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근본한 인간의 성품이 본래 선한 것이었다면 부모에 의해 잉태된 한 생명은 부모의 심신 상태에 따라 태아의 기질을 영향받게 되는데 부모의 기질적 제약에 따라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어야 자녀가 좋은 성품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태교는 임신부의 개인적 의지와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하는 최초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부는 태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태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태교는 훌륭한 지도자를 만듭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훌륭한 임금이며 효자로 칭송받고 있는 정조도 훌륭한 성품으로 태교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강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정조대왕의 어머니 해경궁 혹시는 사도세자와 영조 간의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잉태된 정조를 비통과 고통 속에서도 뱃속의 아기를 위하여 마음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큰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며 더욱 태교에 힘써 효자 정조를 낳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 최악의 태교로 실패한 연산군도 있습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유씨는 성종의 후궁으로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폐비가 되었는데, 임신 중인 유씨는 성종의 다스리지 못하는 욕정에 질투와 증오와 증오로 성종과의 잦은 싸움으로 인하여 온갖 악당과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질투로 사람의 본성을 잃고 후궁 엄숙이와 정소영을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태교신교 8장에 태를 기름을 상가지 않으면 자식이 재주만 없는 것이 아니다.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않고 질병도 심하며 태가 떨어져 낳기도 어렵다. 설사 낳아도 일찍 죽는다. 그 이유가 태를 잘못 기른 데 있는데 어찌 모른다 하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임신부가 받는 외부 영향으로 긍정적으로 태아에게 전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태교인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오늘날 존속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자식을 잘못 두면 범보다 무섭다라는 말을 속담이라고 흘려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현대의 부모들은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태아를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여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고 정확한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훌륭한 태교는 훌륭한 임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좋은 배우자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신부들은 태아를 더 잘 보살피고 돌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용기를 가지고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생명의 잉태와 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잘 성장하는 데 목적의식을 가지고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결교육, 결혼 예비교육, 예비 부모 교육 등 태교의 이론과 실천적 지혜를 배울 수 있는 태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하나의 실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듯이 예비 부모들에게도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올바른 태교 실천은 효인성을 지닌 아이로 태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잉태해서 바로 양육한다는 것은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며 효를 실천하는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